그럼 일단 시작할게요. 음, 제가 지금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어떻게? 아,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 건설 및 환경화학과 새내기 세미나는 그 건설 IT랑 도시 분야의 연구실, 새 연구실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저는 진행이랑 간략한 설명을 맡은 건설 및 환경화학과 박사과정 2년차 조영훈입니다. 네,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학부부터 계속 다녔는데요. 학부는 1, 4학번이고요. 네, 너무 멀게 느끼시지는 마시고 네, 1, 4학번인데요. 혹시라도 오늘 듣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적혀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뒤에 뭐 전화번호도 적어놨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 새내기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전산과 세미나를 들었는데 단지 1학점 주고 저녁 주고 이래서 사실 전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라서 밥 준다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뭔가 좀 더 건환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제 어떤 걸 좀 설명해 줘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하면요. 저는 이제 저 사람 누군데 이런 거 하나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다닌 역사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먼저 2014년에 저는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환과랑 기술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기술경영학과는 이제 복수 전공이 필수라서 건환과랑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과를 가든지 복수 전공, 뭐 부전공 그런 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땐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기술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기술경영학과는 포기를 하게 됐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건환과를 계속 다니다가 3학년 때 이제 건설 IT를 위한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수업을 듣고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제가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 생물적인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 수업에서 듣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계속 대학원을 가서 연구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김하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URP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에 올라가서 저런 차에 붙어 있는 센서들도 만져보고 또 저런 거 어떻게 달아야 될지 만들어 보고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이제 저런 걸 하면서 계속 학부 연구를 계속 진행했는데요. 2017년에는 그 학부 연구 진행한 걸로 어 저기 보이는 학회에도 처음 가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학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학회를 갔는데 네, 처음으로 학교에 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제 랩에서만 배우는 거랑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재밌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에 석사를 입학했습니다. 저는 뭐 휴학 같은 걸 안 해가지고 4년 만에 졸업을 했고 입학을 하고 교수님이 또 바로 해외 학회를 보내주셔서 갔는데 또 더 넓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미니 저거는 엄청 유명한 로봇이잖아요. 저 로봇도 직접 한번 보고 저렇게 뭔가 뭐라도 된 것처럼 티셔츠 들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네 스페인에 가서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했던 거 그런 걸 정리해서 석사 졸업을 간신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 연구원을 해야 했기도 했고 또 이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박사를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저 박사모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건환과 1, 2, 3, 4, 5, 6, 7, 8, 9년 차입니다. 건환과 9년 차고 이제 여러분들께 건환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앞에 보니까 다른 분야는 교수님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던데 네, 저희는 교수님이 아니라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 네, 먼저 저희 과의 좋은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과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1사학번이 한 근 7, 8년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요. 저희가 무려 8명의 학생 수를 자랑하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없는 게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되게 동아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없는 큰 동아리보다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학번끼리 엄청나게 친하고 선후배끼리도 되게 가깝게 지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진은 보시면 이제 졸업 사진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졸업 사진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찍는 졸업 사진을 안 찍고 저희끼리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관광가 느낌이 아주 낭낭한 막 삽도 들고 찍고 뒤에 콘크리트들도 보이고 저런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졸업사진 같은 졸업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축제를 안 했지만 이제 축제를 할 때마다 회오리 감자를 팔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축제를 아직 안 해보셔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카이스트에서 꽤나 유명한 축제 식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여러 학번 13, 14, 15까지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풋살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기도 했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학번끼리 이렇게 졸업할 때 졸업여행도 갔고 뭐 방학마다 여행도 다니고 이거는 저희 학번뿐만 아니라 다른 학번들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되게 친하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교수님들이랑도 한 학기에 개파 종파를 포함해서 만나는 기회가 많아서 이제 교수님들, 학생들, 선후배들끼리 되게 가깝게 지내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건학과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더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더 개인당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것처럼 해외 대학이랑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USYD 시드니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제 저 학교랑 서머스쿨을 연계해서 가기도 하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중국인데요. 동지대랑도 연계가 돼 있어서 뭐 한 해는 동지대로 가서 수업을 2주간 듣고 뭐 한 그 다음 해는 동지대에서 카이스트로 와서 2주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들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재밌고 또 긴 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교수님들의 분야마다 특강 같은 걸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짧게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못 가봤지만 17학번, 18학번, 17인가부터는 이제 진입하면 2학년 때 여름방학에 호주나 프랑스 같은 데로 이제 해외 견학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오게 되시면 저렇게 오자마자 첫 방학에 해외 견학도 학번끼리 다 같이 가보실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두 사진은 필드 트립인데요. 이건 이제 권항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진을 볼 수 있고 매 방학마다 이제 실제 건설 현장으로 견학을 갑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컨택을 하셔서 직접 건설 현장을 견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회사에서도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학마다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 간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터널을 뚫는 건설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적은 대신 학생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많이 돌아간다는 점이 건학과의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뭘 보여주고 이런 지원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특히 건학과에서는 다른 과들이랑 다르게 신입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CEURP인데요. URP는 학부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되게 카이스트의 좋은 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CURP라는 걸 지원해줘서 건학과에서 URP처럼 학부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좀 다르지만 진입생이랑 신입생이랑 뭐 조를 이뤄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입생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그러니까 신입생 1학년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할 수 있는 해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오늘 설명해줄 김하영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CURP를 위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이제 밑에는 완전히 신입생 대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도시전이라고 그 잠시만요. 저 잠깐만 멈출게요. 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안 했나 싶어서. 네, 도시전이라고 그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 게임이 약간 심시티 같은 도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을 이용해서 도시 계획을 하고 뭐 각자 테마가 있겠죠. 어떤 도시는 뭐 자동차가 없는 도시라던가 어떤 도시는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라던가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한 대회가 있고 이건 완전히 신입생 대상이고 이제 그중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한 사람들에게 수상을 해서 상금도 주고, 네, 그래서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입생일 때 없어서 참여를 못했는데요. 저도 그 석사가 되고 그리고 학부생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경도 많이 하러 갔고 그 진행을 도와드리러도 많이 갔는데요. 생각보다 참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고 또 게임 자체로도 제가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돈도 받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랩 중에 한 개인 김영철 교수님 연구실이 연구하는 그 얼반 디자인이랑도 관계가 있는 대회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들 네, 가을 학기나 여름 방학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자랑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건학과는 크게 6개의 분야가 있어요. 이제 트랙으로 나누면 3개가 될 텐데 이제 그 트랙을 좀 분야로 세분화해 보면 총 6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조인데요. 사실 저도 제가 배우고 있는 건설 IT 말고는 잘 모르는데 구조는 저런 어떤 다리나 뭐 빌딩 같은 구조물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될 테고요. 저도 전필밖에 들어서 잘은 모르고 집안은 이제 저런 구조물들을 지을 때 그 뭐 땅이 얼마나 내려왔나 뭐 이런 걸 공부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것처럼 막 뭔가 집안에 관련돼 보이죠. 저런 걸 배운다고 들었고 환경은 어 제가 듣기로는 저런 저기 보이는 저런 에너지 관련도 있고 뭐 물에 관련된 그런 걸 하는 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건설 IT랑 도시 분야 2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도 사실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그냥 대표하는 사진들만 한 개씩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6분야 중에 오늘 랩 투어를 진행해 볼 그 분야는 이렇게 건설 IT랑 도시 이렇게 2가지 분야입니다. 사실 건설 IT라는 말과 도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와닿지 도시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 IT라는 말을 듣고는 저게 뭐 하는 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조금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네,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고요. 그 스마트 시티 요즘에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각광받는 그런 뭔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연구 이런 게 그 건설 IT랑 도시 분야를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건학과에서 건학과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 연구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대응형 스마트 인프라, 지속 가능한 환경, 스마트 도시 시스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전부 다 이제 IT는 빠질 수 없겠죠. 스마트 시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빌리티 저게 건설 IT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도 모든 부분에 이제 뭐 라이다를 활용한 측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센서들을 이용한 측량 또는 뭐 위치 인식 이런 거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게 되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런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한국에 6개 대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한 개가 카이스트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입생인데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건학과에 오시고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신다면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 보너스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데라고 아직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건학과에서 다른 이제 뭐 집안, 뭐 구조, 환경 이런 분야에 비해서 토목 느낌이 좀 덜 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인기가 많은 코딩이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딩이랑 기계 회로를 다루는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하다 보니까 번화가 이외의 지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건설 IT와 관련된 얘기고요. 사실 제가 건설 IT를 하는 연구실에 있어서 도시 연구실은 도시 연구실 설명해 주시는 분께 좀 네, 맡기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코딩이나 기계 같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필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걸로 전자과나 기계과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과 수업도 뭐 전산과 수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코딩을 하는 법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기초과학 같은 느낌의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니까 전자과나 기계과에서 저런 지식들을 같이 듣는다면 이제 건학과에 와서 건설 IT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IT 분야랑 건환과, 옛날엔 토목과였죠. 그래서 건환과 특유의 그런 스케일이 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제일 궁극의 연구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땐 그 저기 자그마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좋아하시는 화성 탐사가 정말 건환과에서 건설 IT를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끝판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도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테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기계나 전작과적인 지식이 합해지면 이제 저런 큰 스케일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제가 간단하게 끌고 왔는데요. 건학 홈페이지에서 저렇게 기계과나 전작과 그리고 뭐 화학과 이런 데서도 인정되는 과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에서 인정을 해줄 테고요. 저희 건설 IT나 도시 분야에서는 기계과나 전작과 이런 데서 수업을 많이 인정해 주니까요. 만약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시면 졸업 여건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당장 건학과를 와야 되는데 뭐 물어볼 선배가 없다거나 아니면 물어볼 선배는 있으나 용기가 없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일단 200번대랑 300번대 전공 필수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전공 필수 과목에 건설 IT나 도시에 관련된 수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구조, 지방, 교통, 환경 이렇게 한 개씩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론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게 뭔지 신입생들 또는 진입생들 입장에서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필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아 이거는 이런 수업이구나 이 분야는 이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건설 IT랑 도시는 그런 역할을 해준 수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2개 수업이 있는데 봄에 열리는 도시건축학개론 이건 김영철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이고요.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분야에 대한 감을 잡기에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 흥미가 있나 확인하기에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IT는 건설 IT 개론이라고 가을에 열리는 수업이 있는데 이건 원래 다른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전작과로 옮기셔서 지금 어떤 교수님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IT 개론이랑 도시건축학 개론 이거 2개를 들어보시면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 내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들어봤으니까 혹시라도 뭐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을에 열리는 건설 IT 개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1학년이 듣기에도 어려운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환과를 올 생각이시고 건환과 왔을 때 이런 분야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학기에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과랑 분야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네, 오늘은 총 세 군데의 랩에서 랩 투어를 진행해 줄 예정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김영현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제가 석사 때까지 있었던 연구실이고요. 이름은 아이랩이고 건설 IT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철 교수님 연구실. 여긴 도시 분야를 연구하는 랩이고요. 이름은 얼반 디자인 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재한 교수님 연구실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동안 이제 계속 있을 연구실이고요. 이름은 아이리스 연구실이고 건설 IT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각각 연구실에서 하는 거를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김영현 교수님은 위치 추적 및 인식, 그리고 김영철 교수님은 도시 설계, 그리고 유지한 교수님은 로봇 시스템, 상호작용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실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열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나다 순으로 김영현 교수님 연구실부터 랩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녹화 버튼을 한번 안 눌러 보시겠어요, 성우 형? 잠시만요. 네. 비디오 시작. 아니 이걸 들리는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윤승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연구하는 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게라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짊어지면서 좁은 구역이나 이런 골목들을 매핑할 수 있게 제작한 그런 매핑 시스템이고요.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이제 3차원 라이다이고 이게 저는 이제 라이다와 열화상을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달아서 두 개를 퓨전해서 그 온도를 가진 맵을 만드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게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3D 라이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점군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 좌측에는 이제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지금 석사과정 처음 들어와서 이 라이다와 열화상 카메라의 좌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센서들의 그 취득한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 좌표계를 맞추는 캘리브레이션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에 점군 그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하면은 3차원 데이터에 온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맵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도시재생이라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제에서 이제 쇠퇴한 지역의 그런 골목들 사이사이를 온도 맵을 만들어주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온도 맵은 또 그 도시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의 뭐 크랙 디텍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또 활용 범위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여겨지는 과제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한국 공부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공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허스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 허스키 시스템이란 앞서 설명해 주신 기계 시스템과는 달리 조금 더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기 힘든 그런 팔길이나 포장도로가 좀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데이터를 따기 위하여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는 약간 다르게 스마트폰을 쓰고 약간 제가 건설을 할 때 있어서 주변 환경들의 이런 3차원 정보맵을 따게 되는데요. 이 3차원 정보맵의 정확도 측정 이러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허스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여러 센서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라이다 센서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3차원 정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 이런 센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밑에 있는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IMU 센서라고 이 시스템의 각가속도와 가속도 이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센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험을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험 값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실험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참값이 필요한데요. 이 참값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GPS 센서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이 허스키 시스템이 좀 움직이는 데모 영상,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허스키 시스템으로 수집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3차원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모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스키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저희 허스키 시스템에서는 이런 드론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요. 이 컨트롤의 특성상 약 50m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허스키 시스템을 사용해서 주변의 전문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그걸로 3D 맵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이런 주변에 있는 전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뒤에 저희가 두 명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왼쪽 뒤, 아이고, 나와버렸네. 여기서 이 오른쪽 앞쪽에, 네, 그렇죠. 잘 보여주네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정문 쪽이고요. 네.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길을 따라 뒤에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하죠? 하늘색? 뒤에는 이 하늘색 선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을 트라젝토리라고 저희가 이 시스템이 운영하는 이 루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 저희 시스템이 데이터를 따기 시작한 그 위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거리를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운영할 때는 필연적으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초기 또는 이전에 취득했던 데이터를 취득했던 것과 같은 곳을 다시 지날 때에는 곧 화면에 나오게 될 노란색 줄이 생기며 둘이 같은 곳이다 혹은 비슷한 위치다 하며 이런 걸 보여주는 루프 클로징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 이렇게 넓은 범위의 3차원 데이터를 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허스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이 허스키 시스템의 약간 전신이 되는 프리우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우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허스키 시스템과 다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도로에서 데이터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허스키랑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3차원 라이더를 동시에 운용해서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GPS 센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 IMU도 들어있으며 필요에 따라 저렇게 커다란 레이더 센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지게 센서 그리고 허스키 센서, 지게 시스템, 허스키 시스템 그리고 이런 PS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만 같은 이런 데이터를 따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잘 운영할 경우 용도에 맞게 운영할 경우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이상으로 이제 저희 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까지 보신 랩투어는요, 그 김하영 교수님 연구실이었고요. 그 아까 라이다로 지도 만든 걸 보여주셨는데, 그 같은 지점을 돌아가면 그거를 인식해서 맵을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맵을 넓게 보면 맵을 다 같이 보면 맵이 이렇게 약간 안 맞으려고 하는 것 같이 오다가
그걸 만나는 순간 착 붙는 엄청 되게 신기한 그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아이랩 카이스트 아이랩이라고 치면은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그런 영상들이 꽤 있으니까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신 랩 투어 영상 네, 감사하고요. 잘 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도시 분야의 김영철 교수님 연구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연구실 도시설계연구실입니다. 저희는 지오센트릭 휴지실험동 W16 506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설계연구실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를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 공간 특징 그리고 도시 인식 등을 분석하며 여러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럼 각자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도시공간 분석을 위한 건물 생성 프로그램을 코딩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도시공간 분석을 위한 빌딩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된 도시 공간의 생성을 위하여 실제로 시식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응용공학동 5층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5층 스튜디오인데요. 저 지금 도시 계획이나 도시 연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을 작성해서 이제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작업들은 저희가 수업과 같은 자리에 모델을 하는데도 활용되고 또 많은 도시 연구에 자료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레이저 커터를 작동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도면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먼저 작업할 그 파일의 전체적인 구상을 지금 레이저 커터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커팅 작업과 인그레이빙 작업이 끝난 설계된 도시의 결과물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상평 건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탄생하기까지의 간단한 3D 프린터 사용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재료를 넣어서 이런 3D 건물을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범으로 한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차원 빌딩 생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D 프린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완성된 3차원 빌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연구실 소개 잘 보셨나요?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아마 저희 연구실도 보고 저희 학과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아마 같이 봤을 것 같네요. 저는 김영철이고 현재 도시설계 연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도시설계도 하고 도시공간 분석도 하고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그리고 스마트시티 그리고 여러 멋진 공간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만나기 반갑고 또 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네, 지금까지 도시설계연구실 김영철 교수님 연구실의 영상을 보셨고요. 혹시 기영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따로 없습니다. 뭐 질문 나중에 들어오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은 뭐 모든 연구실 끝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재환 교수님 연구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뭐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리가 너무 크다 하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스랩 유재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용준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간과 로봇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출력의 로봇을 이용해서 인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힘이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와 출력은 조금 약하더라도 로봇이 인간의 근력과 움직임을 보조해서 인간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착용 시 작업자의 근력을 보조하여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엑소스켈레톤, 건물 붕괴 등의 좁고 밀폐된 자란 현장을 탐사하고 물, 공기 등을 공급해줄 수 있는 다인 로봇, 험난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로봇팔을 원격 조정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격 제어 및 햅틱 피드백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상황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엑소스켈레톤과 바이노봇의 경우 기존의 딱딱하고 형태 변형이 자유롭지 않은 고전적인 로봇과 달리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와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 로봇으로 리지드한 로봇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 로봇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브레이크포함을 이용한 소프트 액추에이터인 TS를 활용하여 유연하고 가벼운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거나 건설 및 로봇 현장에서 허리 부상을 막아주는 외곽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곽 로봇은 작업자가 물건을 들고 일어서는 운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 TS에 의해서 구동되는 풀리를 회전시켜 힘을 보조해줍니다. TS의 원리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TS에는 줄을 꼬을 때 줄의 길이가 줄어듦과 동시에 큰 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줄을 꼬는데 작은 힘이 필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줄이 수축되는 방향으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꼬인 줄이 기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힘을 증폭시켜야 하는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볍고 유연한 줄의 특성은 입는 로봇과 같이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몸에 유연하고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인공 근육이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죠. 입는 로봇 이외에도 수술용 로봇, 산업용 그리퍼, 그리고 로봇팔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TS의 성능은 놓여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의 동력 전달 요소인 합성 로프는 그것의 화학적 구조, 물리적인 크기, 강성과 같은 기계적 성질 등에 따라 성능과 수명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실은 TS 기반의 엑소와 같은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TSA를 대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합성 로프의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손, 팔, 어깨 운동 보조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소프트 로봇의 일종인 유연 상장형 로봇이라는 탐사형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인 로봇 또는 소프트 그로잉 로봇이라 불리는 이 탐사형 로봇은 비닐 또는 천과 같이 부드러운 재료와 공합을 이용하여 만든 로봇으로 기존 로봇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부드러운 특성을 이용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최소화해 기존 이동 로봇이 이동하지 못하는 환경을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들과 같이 기존의 2족 그리고 4족 보행 로봇을 비롯하여 뱀의 형상을 모방한 스네이크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로봇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및 재난 현장과 같이 로봇 구동에 대하여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존 로봇의 활용에 한계가 따릅니다. 이에 반해 바인 로봇은 유연한 재료로 제작되고 공기 등의 소스를 주입해 줌으로써 말려있던 재료가 덩굴처럼 자라나는 형태로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이 투입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인 로봇은 좁은 틈이나 끈적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환경은 물론 수직으로 벽면을 타고 성장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유연 성장형 로봇은 앞에 보이는 공합 특성으로부터 공급된 공합을 전자적인 제어를 통해서 로봇의 베이스에 적절하게 공급합니다. 공급된 공합은 천으로 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로봇은 로봇의 모양을 본떠 만든 휴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먼 인터페이스로 조작된 로봇은 언덕 및 절벽 등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으로 보물 공개 현장 및 교량 검사 등 다양한 곳을 탐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로봇을 원격 환경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멀리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해 로봇 원격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원격 제어 기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에 로봇을 투입해서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로봇 원격 제어 연구는 단순히 원격지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서 활용, 그리고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원격 제어는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숙련된 전문 조작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원격 조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블록 쌓기 작업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지만 원격 로봇을 조작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굉장히 높은 집중력과 피로도가 소모됩니다. 이는 통신 시간 지연, 그리고 원근감과 촉각 정보 부재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자가 마치 로봇과 같은 현장에 있는 것만 같은, 그리고 로봇팔이 내 팔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장감 또는 임장감이라고 하는데,
즉 원격 조작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로봇 제어 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임장감을 제공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격 조작 환경에서의 임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중 대표적으로 이 햅틱 기술이 있습니다. 이 햅틱 기술이란 힘 또는 진동을 활용함으로써 현장감을 구현하는 기술로 조작자로 하여금 힘, 운동감 등을 촉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예시로 이 화면에 보이는 젤리를 이 햅틱 장비를 활용하여 터치를 해보면 이 물체의 촉감과 운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의 물체의 질량과 강성 등을 느낄 수 있어 현실감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햅틱 기술은 실제 환경에서의 원격 조작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될 원격 주행 분야에서도 사용자로 하여금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현실감 및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원격 조종 및 햅틱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차량, IT 업계에서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완전 무인화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센서나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머신러닝에 학습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미래에는 승객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격 주행을 통한 백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격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원격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원근감도 정확하고 노면의 진동, 풍전음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원격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햅틱 피드백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한 전용 핸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햅틱 피드백을 이용하면 원격에서도 차량의 가속도나 혹은 감속도를 직접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혹은 노면이 진동이나 혹은 충격 또한 체감할 수 있어서 원격 운전자가 더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햅틱 인터페이스는 차량의 원격 주행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나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한 사막 등 작업자가 작업을 꺼리는 장소에서 각종 건설 중장비나 로봇 등을 원격 조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로보틱스 시스템 랩 아이리스 연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유지한 교수님 연구실, 아이리스 연구실 영상을 봤고요. 네, 세 연구실 다 봤는데요. 다들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 한 연구실만 있으니까 다른 연구실 연구를 보기 힘든데 되게 재밌는 연구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연구실 영상들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평소에 권한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줌 시대 격언 중에 10초 동안 질문이 없으면 질문 없는 거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다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드리고 또 영상으로 소개드린 게 여러분들의 권한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나가셔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준비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